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7월 27일 왕이뉴스는 월드컵 예선부터 항저 아시안게임 경기까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과거처럼 참혹한 참패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과거 중국 축구가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치욕스러운 경기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만약 항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에서 또다시 이런 경기가 나온다면 팬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기들이 중국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치욕을 안겼을까요? 먼저 중국이 치욕을 넘어 굴욕을 느꼈다는 경기가 바로 지난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이란과 중국의 8강전 경기입니다. 전반 38분까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던 양팀. 그런데 전반 39분경 이란 선수가 중국에게 역대급 치욕을 선사 경기를 중계하던 중국의 아나운서마저 분노를 표출합니다. 中国队的左边的陈涛和对方的15号马西尼对上了，哎，这次在中路晃过了门将，这个时候，哎呀，伊朗人采用了一种非常让人生气的一种进球的方式，他在晃过了我们的门将之后，并不急于将球打进，突然站在了球的前面，给人的感觉好像裁判是吹了越位，结果呢，他是很轻松的将球 送进了我们的大门，这样的一种进球方式呢，在业余足球比赛当中呢，我们是可能会经常会出现，但是在正式的足球比赛当中，这样的方式绝少出现。应该说，对于场上的中国球员来说呢，这样的一种进攻方式可以说是一种莫大。 다음 경기는 지난 2012년 9월 브라질에서 열렸던 브라질과 중국과의 A매치 평가전 경기입니다. 당시 중국은 대패를 미리 직감했는지 경기 전부터 중국의 일부 주요 선수들이 부상 등의 이유로 평가전에 나오지 않아 완전한 1군이라 할 수 없다고 밑밥을 깔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자비 없는 브라질 대표팀은 참교육에 선봉해 당시 20살이던 풋풋한 네이마르를 앞세워 중국팀을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哇，速度太快了，插进去了，危险！哎呦，这个球进了！上场比赛进行到22分钟的时候，巴西队在中场进行了哎呦，危险了！ 哎呀，这一次又是靠着配合打穿了中国队的防线，这个球进得非常的轻松。内马尔2比0啊，这个距离第一，哎，空了，后边空当出来了，打门，第3个进球诞生了，应该是49分钟，49分钟，浩克的助攻，这个这种配合在寻找杀机，哇，又是门炮，啊，进球太容易了，进球太容易了，52分钟，浩克破门得分了。 哎呦，漂亮！第5个球诞生了，内马尔梅开二度，又有了，哇，6比0了，危险呀！哎呀，哎呀，乌龙吧！这个后卫400乌。 比分已经数字变成了8。好，这个时候裁判员吹响了全场比赛结束的哨音，最终比分定格为8比0。 중국은 지난 2013년 6월 15일 태국을 홈으로 불러들여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당시 태국은 23세 이하 선수들 위주로 구성, 사실상 2군으로 팀을 꾸린 반면 중국은 주축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며 안방에서 제대로 폼만 잡으려 했고, 중국 언론 및 팬들도 자국팀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在外围再打门，球进了。比赛的第16分钟，泰国队7号阿南在外围用右脚内侧推出了一个挡错篮的泰国队进球了。刚才我们看在防守的时候，中国队禁区里面只有3个人，其他的防守球员都在原地的看着，没有上去对对方构成实质性的逼抢和干扰。结果对方敲出来，阿南的周围也没有任何。 泰国队一个后插上的进攻，这个球并不越位，进了禁区。中国队只有3个人在防守，其他的防守球员一直没有往回退。中国队在这次防守当中体现出来的不是战术问题，而是心理上的问题。只有3个队员在往回跑，其他的队员都在原地的观看。这样的作战的意志是让人感到沮丧的。我们看到。 中路空了，对方打门，哎呀，
这次中队的中路防守应该是要整体上强过国家队。打门，球又进了。这个泰国队3个人，中队后边只有2个人防守。常健敲过去，打门，中队的后卫在门线上挡出来，再射门，球进了，5比。87分钟。好，这个时候来自韩国的主裁判吹响了全场比赛结束的哨音。 경기가 끝나고 중국 언론들은 안방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며 중국팀을 비난했고 당시 대표팀을 맡고 있던 카마초 감독의 사퇴를 팬들은 원한다고 전하기도 했을 만큼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경기 후 팬들은 대표팀 촬영을 가로막고 중국팀의 해산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팬들이 꼽은 가장 치욕적인 경기 1위는 바로 우리나라와의 시합입니다. 2019년 중국이 한국, 태국, 뉴질랜드를 초청해 중국의 송도에서 개최한 18세 이하 판다컵 대회. 당시 우리나라는 2연승으로 마지막 중국과의 경기를 앞뒀고 반면 홈에서 2연패를 당한 중국은 2연승이 한국을 맞아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这次球进了，这次韩国队由7号黄宰焕 打进了全场比赛的第1个进球，韩国队1比0领先中国队。这次就是通过高中锋郑涵在禁区里停、扣、打，哇！这个球完全是击败了中国队的防线。中国队0比2落后韩国队了。那么今天中国队在接下来的10几分钟的时间有没有机会赢得进球啊？看这次的防守又出现问题了。 在点球点附近，韩国队完成了铲射，这一下又是7号的黄宰焕上演了帽子戏法。哨声响了，全场比赛结束了。最终这场比赛，中国队是0比3输给了韩国队。韩国队也是3战全胜，获得了本次熊猫杯的冠军。 문제는 우승 이후 세리머니라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은 이 대회에서 3경기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하고 7골을 내줘 3전 3패 최하위를 기록하며 안 그래도 화가 나 있었는데 당시 세리머니라던 한국 선수가 대회 트로피를 밟는 모습이 중국 기자에 찍혀 웨이보에 올라오면서 중국 언론과 팬들이 자국을 모욕했다며 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급기야 대회 조직위는 우승 트로피를 회수했고 한국 선수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오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한 선수들에게 먼저 잘못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대한축구협회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까지 모두 4차례나 공식 사과를 한 점, 그리고 질라탄이나 라모스, 모드리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흔히 우승 후 트로피에 발을 올려놓는 세리머니를 하며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대회 종복의 기쁨을 표현한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 자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중국. 현재 중국은 그 어떤 종목보다도 축구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에서 나왔던 그런 참혹한 경기가 안방에서만큼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